안녕하세요. 신뢰를 주는 덤덤한 말투, 리뷰 외에는 뭐 하기 힘들어 보이는 체력, 외모로 승부할 수 없는 겸손한 얼굴이어서 더 믿음이 가는 채널 기주모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리뷰를 위해 태어난 것 같아요. 행복하네요. 자, 오늘은 뱅앤올ufsen의 베오랩 8 스피커 리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뱅앤올ufsen 베오플레이 H100을 구독자가 빌려주신 제품으로 리뷰를 하면서 뱅앤올ufsen 관계자들이 제 리뷰를 한번 봤으면 해서 부탁을 했는데 제 염원이 하늘에 닿았는지 뱅앤올ufsen 관계자가 인스타그램 DM을 주셨어요. 저는 처음에 피싱인 줄 알았어요. 인스타그램 DM은 대부분 뭐 정상적인 DM이 없어서. 자, 그래서 향후에 뱅앤올ufsen 리뷰를 할 기회를 주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뤄왔던 베오랩 8, 베오랩 8을 좀 리뷰할 수 없냐 부탁드려서 이번에 기회를 마련해 봤습니다. 역시 뱅앤올ufsen 리뷰는 기즈모죠. 자, 베오랩 8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뱅앤올ufsen은 일반적으로 올인원 스피커를 많이 만들지만 우퍼를 제외하고 2채널 스피커 라인업이 5개가 있습니다. 이걸 베오랩 시리즈라고 하는데요. 현재 판매 중인 베오랩 시리즈 중에 플로어 스탠딩 방식의 베오랩 90과 베오랩 50이 있어요. 근데 이 두 제품은 뭐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몇 천만 원, 90은 2억 가까이 하고요. 그런데 두 제품은 시청 공간이 150에서 200제곱미터, 즉 45평까지를 권장하고 있는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는 이제 집이 넓지 않아서 두 제품은 일단 제 생애에서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도 현실적인 게 베오랩 8, 베오랩 18, 베오랩 28인데 이게 권장 공간이 한 40에서 50제곱미터, 즉 10평에서 15평 정도라서 일반적인 가정 뭐 아파트 거실 뭐 이런 크기에 잘 맞는 스피커죠.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이 베오랩 8은 작은 크기지만 거실을 울릴 수 있는 굉장히 고출력 스피커고요. 베오랩 28과 함께 3웨이 구조로 음질을 굉장히 강화한 제품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베오랩 8은 3천만 원에 가까운 베오랩 28의 모든 기술과 유닛 구성을 이어받았고요. 크기를 줄이면서 한 15평 정도의 공간을 울리기 좋도록 만든 스피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별명이 리틀 베오랩 28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뱅앤올ufsen에서는 일종의 가성비 제품으로 꼽히고 있는 제품이죠. 물론 가성비라고 하지만 베오랩 8의 시작 가격은 799만 8천 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어쨌든 뭐 마음이 편하신 분들은 같이 즐겁게 그림 감상하듯이 리뷰 보시면 되고요. 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자인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제품의 가장 보편적인 이미지는 앞쪽에 이제 나무 그릴이 붙은 건데, 저는 이제 TV 옆에 두기로 해서 나무 그릴이 아닌 이런 검은색 패브릭 소재 그릴을 골랐습니다. 만약 나무 그릴을 쓴 다른 뱅앤올ufsen 스피커를 가지고 계시거나 베오비전 TV 이런 게 있다면 나무 그릴이 잘 어울리겠지만, 뭐 일반 TV라면 일반 TV는 검은색이니까 그냥 검은색 패브릭 소재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스탠드는 이렇게 테이블 스탠드를 골랐습니다. 만약 벽에 부착하고 싶다면 벽걸이 브라켓을 고르면 되고요. 거실 메인 스피커로 쓰고 싶으면 바닥 스탠드를 또 구입하면 됩니다. 고르면 돼요. 하나의 스피커를 3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베오랩 8은 바닥이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그래서 세울 수가 없어요. 혼자서 반드시 스탠드 위에 올려놔야 합니다. 스탠드에 올려두면 본체가 공중에 뜬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저역 진동이 바로 바닥을 타고 흐르지 않아서 음상이 좀 흐트러지는 걸 막아줘요. 음질편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맑고 깔끔한 그런 음색이 나옵니다. 스피커 설치의 가장 기본은 바닥과의 접촉면을 최소화하는 거고, 이 베오랩 8이나 베오랩 28은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됐죠. 본체를 감싸는 틀은 알루미늄인데 이거 만져보면 정말 가장 완벽한 금속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애플도 맥북이나 이런데 알루미늄만 고집하고 있죠. 정말 단단하고 은은하게 빛나고 탐스럽습니다. 특히 옆을 둘러싼 알루미늄은 무광 브러시드 처리를 해서 TV 옆에 뒀을 때 이 측면에 반사가 최대한 덜 돼서 TV 화면의 몰입감을 해치지 않도록 가공을 했고요. 바닥 스탠드는 또 반사율을 높여서 빛을 받은 스피커가 신비하게 빛나도록 했어요. 이거는 사실 같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또 목적에 맞게 알루미늄 소재를 조금씩 가공을 다르게 한 거죠. 정말 디자인에 목숨을 건 회사죠. 색상은 기본적인 실버 외에도 골드톤, 블랙 색상을 또 고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크,
라이트 오크, 다크 오크, 지금 보이는 검은색 패브릭 커버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요. 무게는 제품 하나당 약 4.1kg이에요. 자, 그릴을 이렇게 열어보면 유닛이 3개 보이는데요. 5.2인치 우퍼, 3인치 미드레인지, 그리고 0.6인치 트위터가 있습니다. 이 크기에 5.2인치 우퍼를 넣은 거는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작은 제품에 5.2인치 우퍼 들어간 거는 거의 보질 못했어요. 자, 그리고 우퍼 앞에는 디퓨저를 두어서 저역이 더 멀리 퍼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디퓨저 위에 트위터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기의 3웨이 방식을 넣은 거죠. 그리고 5.2인치 우퍼를 넣을 수 있었던 거고요. 뱅앤올ufsen의 이 소형화 노하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다른 회사에서는 절대 이 크기의 3웨이 방식과 5.2인치 우퍼를 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덕트는 제가 살펴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밀폐형 구조로 만든 스피커 같습니다. 뱅앤올ufsen은 최근 자사 제품의 모듈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 제품 역시 많은 부품이 모듈화돼서 유닛, 커버, 스탠드, 심지어 스트리밍 모듈까지 교체가 가능합니다. 모듈화 돼 있으면 고장나거나 노후화된 부품을 계속 고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오래 쓸 수 있죠. 제 남은 수명보다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상단에는 터치식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검은색 유리로 덮여 있는데 근접 센서가 있어서 손이 가까이 가면 인터페이스가 드러납니다. 우아하게 터치해주면 볼륨, 재생, 다음 곡, 즐겨찾기 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유리이기 때문에 터치하면 지문이 남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보여줄 때만 쓰고 평소에는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후면에 커버를 열면 몇 개 포트가 보이는데요. 마이크 스위치, 2개 유선 램 포트, 그리고 파워링크 포트, USB 타입-C 포트가 보여요. 자, USB 타입-C 포트가 중요한데 이거는 서비스 단자이기도 하지만 라인-인 단자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과도 연결 가능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노트북 옆에 아니면 PC 옆에 두면 초호화 PC 스피커로 쓸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무선 연결은 블루투스, 구글 크롬캐스트, 에어플레이 2로 연결하면 되고요. 만약 스포티파이를 쓰고 있다면 스포티파이 커넥트로도 연결 가능합니다. 타이달 커넥트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뱅앤올ufsen 기기 간의 파워링크 연결, 그리고 무선 파워링크 연결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재생의 경우에는 24비트 190kHz의 DAC가 탑재됐고요. 다만 정말 아쉽게도 이 HDMI 포트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TV와 직결이 안 돼요. 그래서 TV와 연결하려면 이 파워링크를 통해서 베오 커넥트 코어라는 지금 보이는 이 별도의 기기로 연결하는 방법을 써야 합니다. 만약 광단자를 지원했다면 HDMI를 지원했다면 다른 회사의 이런 TV랑 이런 게 연결이 가능하지만 아쉽게도 베오링크는 뱅앤올ufsen의 독자 규격입니다. 그래서 뱅앤올ufsen이 연결성과 확장성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뱅앤올ufsen끼리만 훌륭하고 타사와 좀 호환되기 힘든 이런 베타성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만 뱅앤올ufsen 베오비전 TV 시리즈를 가지고 있다면 직결 필요 없고 와이어리스 파워링크로 무선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합니다. 자, 디자인을 종합하면 디자인 형태는 사실 개인 취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뭐 네모난 게 마음에 들어, 동그란 게 마음에 들어. 근데 이 디자인의 완성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완성도 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 거의 완벽하다고 봅니다. 완벽한 알루미늄 표면 처리, 그리고 무게감, 색상 조합, 요소가 정말 완벽해요. 뭔가 이게 성스러워요. 이런 성스러운 제품에게 음악을 틀게 하는 그런 허접한 일을 시켜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얘 대신에 내가 노래를 부르고 싶어집니다. 그런 디자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닛 구성은 5.2인치 우퍼, 3인치 미드레인지, 0.6인치 트위터로 돼 있고요. 우퍼만 200W 출력이고요. 나머지 두 개의 유닛은 각각 50W로 총 300W 출력입니다. 양쪽이니까 600W 출력이죠. 따라서 음량이 엄청 큽니다. 최대 104dB 음압인데 경쟁 제품 중에 뭐 드비알레 팬텀 같은 경우에 500W 출력의 103dB 음악인데 이 제품에 비해서 출력이나 음압이 더 높습니다. 음질은 전형적인 쿨앤 클리어 사운드예요. 경쾌하고 텐션이 있고 좌우 분리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저역 재생대역은 최대 28Hz까지 깊이 내려가면서도 펀치감과 텐션이 잘 살아있는 저역이죠. 중음역대는 정말 맑고 청하게 들려서 여성 보컬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TV 사운드바 대용으로 쓰면 대사가 정말 잘 들려요. 그리고 음질이나 저역 펀치감, 이런 파워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사실 이 제품보다 더 비싼 뱅앤올ufsen의 베오랩 18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더 우수합니다.
자, 이렇게 작은데도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배우의 P8이 약간, 근데 그거는 좀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다만 이제 하우징의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볼륨을 높이면 직진성이 강해집니다. 음악이 좀 울려서 나올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스펙상 104dB까지의 음압을 가지고 있지만 볼륨의 한 80에서 90%까지가 적정 볼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같지는 않노 Like butter, like a criminal undercover. Gonna pop like trouble breaking in. 가는 거야 나를 믿어 Don't cry snowman not in front of me Who'll get your tears if you can't get me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자, TV 사운드바 대용으로 쓰기 좋다고 했죠. 대사가 굉장히 명확하게 들리고 저역 타격감도 아주 좋아요. 다만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지 않고요. 입체감은 일반 다채널 사운드바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나는 사운드바 대용으로만 쓰겠다 한다면 돈이 아까울 수 있겠죠. This is your first lesson in charity. Stay calm. 세계 남선 고주 해동조선 대한민국 강원도라 26관 군을 잡아서 고성군이요 면을 잡아서 주광면이요 박씨 그래서 배우랩 8의 이 진정한 장점은 TV용 스피커로 쓸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성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면 하나만 구입해도 돼요. 그러면 베오 사운드 2나 베오 사운드 밸런스처럼 모노 방식의 블루투스 스피커처럼 쓸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를 사면 북쉘프 스피커로 쓰면 되고요. TV 옆에 두면 TV 사운드바 겸용 또는 컴퓨터 옆에 두면 컴퓨터와 연결해서 또 PC 스피커로 쓰면 됩니다. 플로 스탠드를 사면 이거를 미니멀하고 자리를 덜 차지하는 프론트 스피커로도 또 쓸 수가 있겠죠. 그만큼 출력과 파워가 되니까요. 만약 다른 뱅앤올uf슨 스피커, 프론트 스피커 더 좋은 거, 베오랩 50이나 뭐 90이 있다면 후면에 세우거나 브라켓을 달아서 서라운드 스피커로 쓰면 됩니다. 자, 이걸 4개를 산다. 그러면 2개를 메인 스피커로 쓰면 되고요. 나머지 2개를 멀티 스피커로 또 방마다 둘 수도 있겠죠. 모든 면에서 완벽한 최선의 스피커는 아닐 수 있지만 어떤 목적으로 써도 기본 이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이제 뱅앤올uf슨 시스템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단추라고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뱅앤올uf슨 베오랩 시리즈를 시작하는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메인으로, 서브로, 서라운드로, 홈시어터용으로, PC 스피커로, 멀티 스피커로 정말 모든 용도로 쓸 수 있는 스피커죠. 참고로 기존에 이렇게 다른 뱅앤올uf슨 스피커를 가지고 있다면 멀티룸 기술을 활용해서 음장을 더 확장하는 용도로도 쓸 수가 있어요. 자, 저는 베오 사운드 1을 여기 보이죠? 연결해서 같이 구동해 봤는데 베오 사운드 1을 후면에 두니까 앞쪽에 이 베오랩 AC, 베오랩 8이 나오는 음악의 부족한 부분을 또 베오 사운드 1이 또 보강해 주니까 좀 더 음장감이 넓은 음악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만약 저역이 강한 베오 사운드 밸런스나 베오 사운드 2를 가지고 있다면 더 풍성한 저역을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굳이 우퍼를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크기가 작고 완벽한 네트워크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리뷰가 엄청 길어지고 있죠. 워낙 기능이 많아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베오랩 8은 뱅앤올uf슨이 자랑하는 기술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요. 베이스를 공간 크기에 따라 자동 조절하는 어댑티브 베이스 리니어제이션 기능이 있고요. 빔 위드 컨트롤 기능이라고 해서 와이드 모드와 내로우 모드로 사운드의 깊이를 크기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들어있고요. 액티브 룸 컴퍼세이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서
이건 일종의 룸 보정 기능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사운드를 또 공간에 맞게 조절하는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뭐 EQ 당연히 지원하고요. 앰프 과열을 막는 보호 기능도 들어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은 뭐 뱅앤올ufsen이 이 제품 배우랩 8을 위해서 갑자기 개발한 기능이 아닙니다. 뱅앤올ufsen이 약 20여 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씩 개발한 기술들이고요. 가격이 2억에 가까운 배우랩 90에 도입된 기술과 동일한 기술들이에요. 배우랩 8을 가성비 제품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뱅앤올ufsen 배우랩 8은 배우랩 시리즈 중에 가장 경제적인 모델이면서 리틀 배우랩 28이라고 불릴 정도로 음색 그리고 기술들, 디자인 등이 거의 다 대부분 적용된 스피커입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동이 편하고요. 북쉘프 스피커처럼, TV 스피커처럼, PC 스피커처럼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총 600W의 출력과 104dB의 음압으로 크기 대비 뛰어난 파워를 자랑하고요. 맑고 텐션이 있는 그런 쿨앤클리어 성향의 음질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타사 제품하고 비교하면 액티브 스피커고 이제 북쉘프 형태라는 점, 그리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B&W 포메이션 두오와 드비알레 팬텀 1 그리고 프로용 제품이지만 제네렉 6040R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프로용 제품인 제네렉을 제외하면 포메이션 듀오와 드비알레 팬텀 1은 제가 리뷰를 예전에 했거나 청음한 적이 있는데 두 제품 모두 굉장히 평가가 좋은 제품이죠. 크기에 비해서 저역 음장감이 상당하고 파워가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자, 배우랩 8은 그 제품들하고 비교하면 저역의 음장감보다는 텐션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음장감은 다소 약하긴 해요. 하지만 가장 작은 크기로 상당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점, 그리고 배우링크 멀티룸 시스템으로 다양한 용도로 뭐 이것저것 쓸 수 있다는 점이 상대적 장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뱅앤올ufsen 이름을 달지 않아도 그냥 타사 제품이라고 해도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런 배우랩 시리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볼륨을 최대한 올리면 직진성이 굉장히 강해져요. 3웨이 방식이면서 이렇게 작은 하우징에 집어넣다 보니까 볼륨을 높이면 구조적으로 입체감이 스윗스팟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파티용 스피커는 아니고 100dB 넘게 볼륨을 높일 일이 없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연결성, 서브우퍼 아웃 단자나 뭐 HDMI 단자가 없어서 타사 제품과 호환이 잘 안 되는 점은 아쉬운 점이 되겠어요. 자,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제가 리뷰를 하다가 배우랩 8에 있는 요 USB 타입C 포트가 여기 있는데 요거를 PC랑은 직결해 갖고 잘 연결됐는데 TV와 직결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하려 했는데 USB 타입C HDMI 젠더가 없어서 현재 제가 주문한 상태예요. 그거는 이제 이게 리뷰가 나갈 때쯤이면 아마 제가 테스트가 끝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고정 댓글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